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광역교통망 호재를 등에 업고 있는 곳들이 의외로 집값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의외죠. 보통 교통 호재가 뜨면 바로 집값은 그 호재를 따라서 그냥 불일 듯 집값이 뛰는 현상이 일어나곤 했는데, 요즘은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통 호재가 눈앞에 있더라도 집값이 처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김칫국을 먼저 마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이 정도 선에서 오를 거라는 선 반영을 미리 해서 교통 호재가 실제로 개통이 되는 시기와 상관없이 미리 집값을 다 올려버렸어. 실제로 이렇게 되면 개통이 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만큼 이미 집값을 미리 부풀려 놓고 그 파이는 다 먹어치우고 튀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꼭지를 잡은 사람들, 광역 교통망 들어서니 이제 오를 일만 남은 집값을 기대했었는데, 완전 이런 생각과는 다른 궤적으로 집값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황당할 수 있는 일인데,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GTX-A가 개통되는 수서 동탄간 구역에 밀집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이제 올해 GTX-A가 개통이 되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GTX가 바야흐로 최초로 뚫리게 되는 건데, 그 최초의 구간이 바로 수서 동탄간 노선 4월 30일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춤을 춰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하락세가 엄청난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집값이 꺾이는 상황에 있고, 경기권은 낙폭이 상당히 두터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하락장을 맞이하고 있어서 이런 영향도 무시 못하겠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상승분을 선반영했다는 점, 미리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시기에 이런 호재를 물고 집값이 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광역교통망이 개통이 되지 않았어도 그 당시에 이미 이런 교통호재가 집값 상승 파이에 완전히 뼛속 깊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 엄청나게 당시에 집값 끌어올린 다음에 그 호재 나발을 불어대고 꼭지를 또 잡은 사람들이 수요가 돼서 무섭게 아파트들을 사들였죠. 근데 바로 1차 하락장이 밀어닥치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집값이 꼬꾸라지기 시작을 했고, 그 와중에도 이런 부동산 하락 사이클이 곧 극복이 되고, 무엇보다도 교통호재라는 극적인 반전이 있어서 충분히 만회될 거라는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작년 상반기 집값이 서서히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하반기 들어서면서 거래량 줄고, 특히 경기권 동탄 같은 경우는 1차 하락장 때 떨어졌던 파일을 그대로 떠안은 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2차 하락장이 시작이 되면서 더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서 동탄 32km 정도가 GTX-A가 우선 개통이 되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지금 동탄 아파트가 이목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의외로 집값이 엄청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 시범 다음 날 삼성 레미안 2억 떨어진 8억 초반에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전히 비싸다. 그리고 동탄 금강 펜테리움, 여기도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수천만 원씩 한두 주 사이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탄역 광역철도가 생긴다는 호재는 그냥 빛바랜 흑백 사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의 거래 내역을 봐도 반송동에 위치한 동탄 위버폴리스도 3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시범 한화 꿈의 그린 역시도 26%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탄 다음 마을 월드 메르디앙도 2억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주 좀 시들시들한 걸 볼 수가 있죠. 일단 동탄 내에서도 반송동, 목동, 서구동은 대체로 광역교통망 GTX-A 개통 호재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여기부터 하락세를 완연하게 보이고 있는 거고, 이른바 낙수 효과, 물이 떨어지는 수압을 제대로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곳들 중에 또 한 곳, 동탄역과 맞닿은 곳, 동탄 린스테하우스도 1억 5천가량이 떨어지고, 그리고 동탄역 유보라도 하락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탄 교통 호재를 끼고 있어도 계속되는 하락세를 보이는 아파트들은 특정한 이 거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표적으로도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것들 중 동탄이 유독 12주 연속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먹고 빠진 거죠. 그만큼 동탄이 갭투 수요도 많았고,
투기성 아파트 매수세가 워낙 거센 바람이 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오산, 기흥, 수원 쪽으로도 삼성 반도체 바람을 타고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맨들의 아파트 매집 현상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곳이기도 했죠. 그러니 당연히 집값이 주춤한 시기가 오기 전에 이미 선수들이 꼭지를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매도를 친 거고, 그렇게 상승분 잔뜩 녹여놓은 아파트들 매수한 사람들이 이후 광역교통망 호재를 노리고 있는 건데, 지금 시세가 생각보다 더딘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집값이 빠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 값이 선반영된다는 게 얼마나 부작용이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미리 펌프질을 해서 다 올려놓고 빠진 건데, 이걸 그냥 줘라 받아놓은 사람들 역시도 대출 물고 들어왔을 건데, 향후 집값이 생각만큼 오르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계속해서 뒤로 밀리게 된다면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 지금 고금리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데, 그 대출 원리금 이자 갚으려면 예상대로 교통호재 물고 올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어제 본격적으로 26일을 기점으로 스트레스 DSR 스타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미리 가상금리를 얹어서 가는 거죠. 이건 바로 주택담보대출, 특히 변동금리에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이 되겠고요. 내년 2025년도까지도 확대 적용이 되죠. 평균적으로 연봉이 1억인 차주는 대출 한도가 1억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아주 엄격하게 대출 실행 단계를 지켜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지금 다시 오르기를 기대하는 집값 추이가 도저히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도 지금 작년 말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시중은행들 다시 주담대 금리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고 계셨습니까? 상생금융, 그리고 오래가지 못할 거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대환대출, 낮은 금리도 초기 경쟁하는 금리 수준이지 이것도 시간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백 할 겁니다. 5대 시중은행, 국민은 변동금리를 0.23% 정도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신한은행 역시도 0.05% 정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역시도 주담대 전세대출 금리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일단 이렇게 분위기가 싹 바뀌고 있는 건 지금 스트레스 DSR이 스타트를 끄는 것과 무관하지 않죠. 그만큼 상반기 가계부채 비율 1,800조에 이르는 액수가 엄청난 내관이 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가계대출 문단속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담대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다 보니까 동탄 쪽과 같은 갭투 형식 혹은 교통호재 기대하고 들어간 매수세는 된소리를 맞을 가능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냥 집값 자체의 존재감이 갈수록 사라져가고 남은 건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만 산더미처럼 불어나게 된다면 이거 빨리 팔고 나가지 않으면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러니 경기권 아파트는 아무리 호재를 물고 있어도 집값이 오르기가 좀처럼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지 국내 금리 변동 요소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미국이 벼르고 있는데요. 오늘 27일 새벽에 정말 큰 건 하나가 터졌죠.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개인 소비 지출 PC마저도 0.4% 상승했을 거라는 전망 내놨습니다. 전년 대비 2.4% 정도 더 상승한 수치인데 예상 밖에 폭발하고 있는 지표라 볼 수 있죠. 이렇게 미국 PCE까지, 이건 29일에 정확한 지표가 나오게 될 건데, CPI, 소비자 물가지수 올랐죠.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똑같이 올랐어요. 이번에는 PCE, 개인 소비 지출까지 이렇게 블룸버그가 전망한 대로 폭발을 하게 되면 금리 인하는 그대로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 증시 다시 한번 출렁거리게 될 거고요. 미국 연준으로서는 금리 인하는커녕 오히려 인상을 생각해야 할 만큼 지금 경기 지표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아주 강세로 갈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죠. 올해만 1,200조에 달하는 만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대출 돌려막기로는 이걸 막아낼 재간이 도저히 없는 거죠. 부실 비율도 6%대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은행 300곳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급 능력 상실은 결국 유동성의 위기까지 초래하게 되는 거고 거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볼 수 있죠. 한국도 해외 부동산이 56조 정도를 시중은행이 투자를 했는데 벌써 투자 손실이 2조 원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렇게 금융 변동성이 지금 너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의 집값이 제대로 그 지지대를 견고하게 받쳐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가뜩이나 건설 PF도 물려있는 상황인데 엄청난 위기는 상반기를 거쳐서 하반기에 최고 피크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는 걸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제 뭐 교통호재 끝발도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미리 선반영한 집값은 아무리 교통호재가 현실적으로 터져도 집값을 흔들어 깨우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고요. 오늘 미국에서 터져나온 소식은 더욱 이런 상황을 금리 면에서 쪼이게 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발끈 잘 묶고 하나하나 징검다리 건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우번뿌란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